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중국발 부동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요. 그에 더불어서 미국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왜 중요하냐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5배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만약 그게 터지게 된다면 정말 미국발 우리가 부동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시차 원두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재밌는 이벤트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달 26일부터 다음 주죠. 시차 원두 전 품목을 1+1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 열흘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게 뭐 손해를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정도 파격적인 이벤트를 하면은 여러분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혹시 이제 시차 원두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달 26일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그 행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때 주문하시면은 1+1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조기 품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 해뒀다가 26일날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디폴트 위기에 빠졌습니다. 디폴트가 이제 채무 불이행이거든요. 돈을 못 갚는 겁니다. 결국에는 디폴트라는 말은 파산이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3년 동안 대출이 만기되는 금액이 무려 3,000조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656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5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만기가 도래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게 터지면은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겠죠. 미국에서도 역사상 최고 규모 대출 만기 도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폭증하는 연체율이 문제예요. 이 말은 지금 돈을 갚지 못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 돌아오는 최대 규모의 대출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지금 연체율을 보게 되면요. 2023년 작년에는 2.2%, 2024년 올해는 4.5%로 예상이 되고요. 2배 정도 증가되는 거죠. 2025년에는 4.9%, 연체율이 지금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말은 이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이자만 갚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사게 되면은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게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이랑 조금 다르죠. 주담대 같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습니다. 근데 상업용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만 갚다 보니까 이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것은 굉장히 상황이 위험하다는 거죠. 실은 2022년에 위기가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기가 726조 원이 돌아왔는데 이걸 못 갚았어요. 근데 그거를 1, 2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해서 도래하는 시점이 언제죠? 2024년이죠. 올해부터 이제 연장했던 게 다시 또 돌아오는 겁니다. 뭐와 같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같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2022년보다 2024년에 경제가 좋아지고 건물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갚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황이 더 안 좋아졌고,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이자만 더 눈덩이처럼 불어서 갚아야 될 금액이 더 커졌으니까 어떻겠어요? 더 갚기가 어려운 겁니다. 결국은 이제 폭탄을 키운 거죠. 우리가 부실한 게 있으면 빨리 터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PF나 뭐 그런 것들도 부실 채권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터트리고 빨리빨리 상황을 정리하는 게 좋은 건데, 계속 뭐 미뤄두고 연장해주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폭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뭐 늘어난 공실률, 그리고 재택근무가 좀 늘었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언론에서 얘기하지만 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높아진 건물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가격이 계속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높아진 가격을 다음 사람이 사줘야 되는데 이 다음 사람이 지금 사지를 못하는 거죠. 뭐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건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서 삽니다. 뭐 한 99.9%가 대출을 받는다고 봐도 무방해요. 대출을 받는 금액이 다를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삽니다. 근데 고금리가 지속이 되다 보면은 사려는 사람들이 멈칫하겠죠. 왜냐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죠. 내가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그게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에서 3% 정도 되죠. 근데 지금 대출 금리가 몇 퍼센트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에서 8%입니다.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요. 내가 월세를 2%, 3% 받아서 대출을 7%, 8% 갚으면은 나머지 5%, 6%는 누구 돈을 내야 돼요? 내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언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저 이자를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이제 12개월 하면은 6천만 원이죠. 근데 한 3년 정도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건물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얼마예요? 1억 8천 정도 되는 이자가 더 지출이 되죠. 근데 이 경우에 내가 건물을 20억 주고 사서 30억 주고 팔 수 있으면 저 1억 8천의 이자를 내더라도 내가 이득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건물 가격이 높아지지 않다 보니까 내가 저 이자만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람들이 이제 달려들지 않으니까 건물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거래가 되지 않고 결국은 이제 이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을 팔아서 이제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죠. 근데 잘 안 팔리는 거죠. 근데 낮게 팔자니 손해고 제 가격을 받자니 안 팔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결국에는 내가 빚을 갚지 못하면은 건물을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발 부동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2024년 올해에도 고금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상업용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주거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거라도 하는데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어려우면은 장사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면은 장사하는 세입자들이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은 공실이 생기고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은 언제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 경기가 살아날 때 해야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잘하고 경기가 살아날 때는 상업용 부동산이 약간 조금 화랑을 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공실률이 높아지면 임대료를 못 올리죠. 임대료를 못 올리면은 건물 가격이 못 올라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건물에 대해서 잠깐 재밌는 공부를 조금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연예인들이 건물을 100억 주고 샀다. 근데 뭐 한 130억에 팔았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가 아픕니다. 뭐야, 저렇게 뭐 30억, 50억 이런 돈을 그냥 앉아서 버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임대료를 높이는 겁니다. 근데 임대료를 높이려면은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요?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 상태에서는 임대료를 높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원래 임대료가 500이었던 건물을 허물고 임대료를 1000만 원을 받으면은 건물 가격이 2배가 되는 겁니다. 간단한 산술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임대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2에서 3%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 3%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월세를 500만 원 받았죠. 12개월 하면은 6천만 원의 월세를 받습니다. 이 6천만 원을 나누기 0.03, 그러니까 3%죠. 0.03을 하면 이 건물의 가격이 나옵니다. 이게 20억이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짜리 월세 받는 건물의 수익률 3% 기준으로 봤을 때 건물 가격은 20억이다. 건물 가격이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보증금을 더하겠죠. 뭐 1억에 500만 원이다. 그러면 1억을 더하면은 총 21억짜리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었더니 세입자를 뭐 아까 1000만 원은 좀 그렇고 한 700만 원에 받았어요. 건물을 예쁘게 지어가지고 이제 뭐 통 4억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700만 원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은 8,400만 원이죠. 이거를 아까 그 동네의 수익률, 동네마다 다르죠. 뭐 강남은 한 2%, 서울은 한 3%, 수도권은 뭐 한 4에서 5%거든요. 그러면은 0.03으로 또 나눠 볼게요. 28억이죠. 28억에 뭐 보증금 1억이 있다고 하면은 29억이 되는 겁니다. 아까는 건물이 20억짜리였는데 내가 건물을 신축해서 월세를 200만 원 올렸더니 또는 리모델링해서 월세를 200만 원 높은 세입자를 받았더니 건물 가격이 29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을 보통은 이제
샀다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해서 좋은 세입자를 받아놓고 수익률을 계산해서 건물 가격을 높인 다음에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건물 매각할 때 쓰는 건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임대료가 올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임대료를 못 올리니까 건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지 못합니다. 건물 가격이 못 올라가니까 건물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높은 이자만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미국이 이런 상황이고, 미국에서 터지게 되면은 한국 부동산은 정말 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도 조금은 지켜봐야 될 시기입니다. 이미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요지는 다 평당 1억 달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평당 1억에 사서 평당 1억 2천, 1억 5천 이렇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 구매자가 그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매자는 대출을 받아서 사는 사람인데, 고금리에는 그 사람도 생각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조금 지켜봐야 되고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게 되면은 중국도 더 상황이 악화될 것이고, 부동산이 양쪽에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용도 분명히 영향을 받겠죠. 부동산은 보통 같이 움직입니다. 상업용이랑 주거용이랑 뭐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좀 주시하고 있으면은, 미국에서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이럴 때 조금 조심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미국의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상황이 조금 좋아지는지 아니면 더 나빠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